이번엔 서울시에 이어서 경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야권 경기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이분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1위에 놀랐는데 이분이 유승민 전 의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한테 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오히려 김은혜 의원을 좀 큰 차이로 따돌리는 그런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지난 28일 나온 결과고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26.5%로 적합도 1위가 나왔고 이어서 이제 당시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패배했었던 상대인 김은혜 의원이 14.2%, 한동훈 전 대표가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재 직을 맡은 게 없는데 계속해서 정치에 대해서 뜻을 접지 않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 제목이 본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거를 계속 쓰고 아, 계시거든요. 아까 이제 뭐 정원호 구청장이 계속 슬로건을 똑같은 걸 쓰는 것처럼 모든 막 강연 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최근 강연도 11월 4일 인제대학교에서 했는데 첫 마디가 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 사실은 윤석열이 탄핵이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건가요?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유경선 기자도 언급했지만 2022년 직전 지방선거 당시에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뭐 물론 김은혜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지만 근데 지금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 말고 후보군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김은혜 의원은 절대 출마할 뜻이 아, 없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 없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은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을 지냈고 바이든 날리면으로 상징되는 인물이고 너무 근데 공격하기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상대방에서. 네. 어떻게 이번 선거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유일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밖에 없으니 당연히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네. 이제 윤석열 때문에 뭐 치러진 대선이었고 그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묻은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선거에 나와 당선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김은혜 후보도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평가를 네.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유승민이라는 사람 이름은 유명한데 정치적으로 어떤 경로를 걸어온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경로를 걸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라서기 전까지는 사실 정치 인생이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집안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 집안이고요. 아버지가 판사 출신인 유수호 전 의원이고, 예, 본인은 여의도 연구원장 지내고, 뭐 한나라당 최고위원하고, 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하는 등 굉장히 요직을 많이 맡았고요. 내리 17대에서 20대까지 4선 의원을 쭉 했죠. 그래서 아, 굉장히 앞으로도 그렇게 잘 흘러갈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2015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그 유명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내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뭐 노여움을 좀 샀고 그 이후로 이제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그 이후로는 쭉 고난의 길을 좀 걷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생각하면은 그 토론 프로그램이 생각나요. 뭐 KBS 심야 토론이건 MBC 백분 토론이건 간에 간판 프로그램에 늘 이렇게 교수 때부터 많이 등장을 했던 인물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이 된 후에도 정책형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정치 행보가 이념보다는 좀 정책을 좀 제시하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와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 게 또 본인이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미국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KDI에서 선임연구위원까지 지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경제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요 대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이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그렇죠. 허구다 그거 네. 나왔던 그 아마 같은 연설문인 것 같은데 이제 한 대목 인상적인 부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야, 어제 새누리당은 경제성장과 자유시장 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좀 민주당 연설 같지 민주노동당 않으세요?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좀 현실적이면서 좀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또 이를테면은 보통 보수들이 이제 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노동 유연성만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승민 전 의원은 유연 안정성 이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연 안정성이라는 게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그만큼 실업급여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안전망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좀 진보 진영 지지자들도 유승민 의원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저런 이제 서민 지향적인 정책을 펴는 분 중에 상당수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거나 그 예를 들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엘리트적인 그런 면모들을 학습하고 오신 분들이 주변에 너그러운 정치를 하는 분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착착 걸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물정을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순수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라는 사람도 그런 그 앞서 배경 설명을 해줬지만은 탄탄한 가정 환경과 학습된 그런 경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수혜적인 시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런 그런 유승민 전 의원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좀 어울리나 싶기도 한데 당내의 세평이나 이미지는 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워낙 꼿꼿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 제가 모 의원이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되게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사회성 떨어지고 독선적이다. 네, 이렇게 이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당내에 인기가 없는지는 느껴지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히 인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친한계 사실 개파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많이 이렇게 퇴조한 상황인데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결국은 그 정당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 정당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저잘난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좀 아닐까 싶은데 세평 관련해서 하나 또 전해드릴 게 있는 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일해보기도 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해준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단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너무 본인이 똑똑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청와대 얼라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아마 국정감사장이어서 외교부 장관 상대로 대통령 간담회 자료 누가 만드냐, 청와대 얼라들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얼라가 사투리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준 미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 참모들이 너무 열받아 했대요. 근데 그때 뭐 정호성, 안봉근, 부속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유승민 의원이랑 오래 일했던 후배들인데 나름 뭐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 식견도 있는데 너무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부글부글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3인방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문고리 부글부글했다는 3인방. 거고. 분들이. 여하간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할 소리는 또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굉장히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친박계 이미지가 있었는데 강력한 성토를 통해서 비박계 좌장이 됐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실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이렇게 긴밀했거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할 때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었고, 그리고 비서실장 할 때 연설문이나 이런 것도 다 써주고 했었다고 해요. 다만 그때도 조금 아주 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게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수장학회 해서 손을 떼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비서실장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 좀 쳐냈던 게 있고, 그리고 연설문을 사실 이런 연설문을 되게 잘 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주면은 항상 이상하게 고쳐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후일에 봤더니 정체가 이제 최순실이었던 것이었던 거고,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계속 의심이 좀 있었겠죠. 이게 맞나?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 국정을 네. 하는 게 맞나?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터질 게 터지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친박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국정도 망치고 대통령도 뭐 문고리 권력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뭐 당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친박에서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나자. 그리고 우리가 좀 쇄신을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주도권 싸움에서 뭐 그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놓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아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새로 당을 차리겠다라고 해서 세웠던 게 이제 그 당시에 바른정당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얼라들의 실체를 이제 알고 나서 바른정당을 차린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결국은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 뛰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창당 과정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가짜 보수와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면서 이제 비박계 의원 30명과 함께 2017년 1월에 바른정당을 공식 창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2017년 5월에 조기 대선 있었잖아요. 그때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보수정당 대선 주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는데 문제는 이 셋 중에 우리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제일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당내에서 3자 단일화 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완주를 하겠다고 이제 좀 고집을 피웠던 거죠. 약간 적절치 않은데 완주를 하겠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내부에서 갈등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탈당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권성동, 김성태, 홍문표 그러니까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이 대선 일주일 앞두고 바른정당을 탈당을 하게 돼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에 힘을 실어주자. 그러니까 사표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된 건데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근데 그때 당시 지지율 보면 홍준표, 안철수에 이어서 3위였는데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24%, 안철수 의원이 21%,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6.7%여서 가장 좀 낮게 아니 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다 갑자기 귀에 걸리는 거는 네. 그때도 권성동이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대선 저도 때마다 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좀 네. 이렇게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인다고 해야 될지 네. 뭘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말 생각이 좀 드는데 솔직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고배를 세게 마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당시에 후보가 이제 문제 윤석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 경선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이게 진짜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진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권 다툼할 때 사실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도 좀 뭐 그런 무속 논란, 뭐 손바닥 왕자, 그다음 뭐 천공스승 정법 강의 듣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볼 시간에 정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을 좀 예비 후보 그 경선 토론회에서 굉장히 유승민 전 의원이 했군요. 세게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좀 재밌게 본 게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얘기도 했었대요. 이제 그때 이제 화천대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너 그러니까 박영수랑 친하지 않았냐 이거죠 윤석열한테. 그러면서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부패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과 박영수의 연을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토론 끝나고 거의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욕을 하면서 되게 분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개한 당사자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이죠. 예. 그 당시 그러니까 토론회 당시 때도 아니 뭐 유 후보님은 부친도 형님도 다 법조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잠깐 나 할 말 좀 하겠다라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진짜. 차에 탔는데 뭐 고성이 막 들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으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참모가 같이 소리 지르면서 그걸 좀 막 이렇게 덮기도 같이 소리 했다고. 지르면서 이게 예, 하고 그러면서 뭐 차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막 분을 못 참고 막 유승민을 욕하기 시작했다. 뭐 그러면서 막 차가 출발한 뒤에도 막 감정이 이게 캄다운이 안 돼서 계속 막 욕을 10분 동안 했었다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 부인이 그런 것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품 받은 게 정말 한두 건도 아닌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 자기 주변에 가까웠던 법조인과의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더니 그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로 그때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렇게 방패막이가 되려고 했던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과의 대선 레이스에서도 패배를 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직후에 열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경선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부분이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왜 김은혜 의원이 나오게 됐냐? 윤석열이 유승민 전 의원을 너무 싫어했대요. 아, 앞에 이제 이어지는 네, 거죠, 이어집니다. 서사가. 네.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 토론회 때문이래요.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윤석열을 향해서 무속 논란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계속 뭐 천공 스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냐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때 질려버렸대요. 윤석열이 유승민한테.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어요. 토론회 직후에 몸싸움을 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 대기실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가슴팍을 밀고 아, 진짜로? 가슴팍을 밀고 항의를 했대. 막 야, 찾아가 사실관계는 따지고 모르겠지만, 네. 따지면서 아니 근데 꽤 맞는 게 그때 양당에서 막 그때 해명이 나오고 해서 사실 진짜로? 보도자료 나왔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약간 양쪽이 주장이 다르긴 한데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네, 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유승민 캠프에서 이제 또 해명을 내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공명사람 그 봐라. 와중에 또 실드를 했어. 막 이러면서 항의를 했대요. 야, 자기 사람 확실하게 지켜요, 네. 윤석열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감정의 골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인수위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의원한테 나가라고 등을 좀 떠민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등 떠밀려서 나간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52% 득표를 하고 유승민 의원이 44% 득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권 초반이니까 대통령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한테 친윤들이 조직 같은 거를 다 몰아줬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원래 인지도나 실력 같은 거는 유승민 의원이 훨씬 유리한데 그래서 결국은 졌는데 그때 지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사감에 휩쓸리지 말고 유승민을 밀어줬으면 경기도라도 지켰다. 아, 김동연을 이겼을 수 있었다. 이겼을 네. 건데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